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재민은 눈을 떴다. 언제부터였을까? 알람 소리를 듣지 않고도 정확히 이 시간에 깨는 몸이 되어버렸다. 재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를 봤다. 이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등을 돌린 채로. 요즘 서연은 늘 등을 돌리고 잤다. 예전엔 아니었다. 결혼 초에는 아침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곤 했다. 재민이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따라 나와 넥타이를 매만져주던 손길.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난다. 지금은 모든 게 달랐다. 재민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서연을 깨우지 않으려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했다. 욕실 문을 살며시 닫았다.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38. 나이가 얼굴에 스며들고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 이마에 깊어진 선, 점점 희끗해지는 옆머리.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가고 있었을까? 정장을 입었다. 어제 미리 다려둔 셔츠.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다. 넥타이를 맸다. 거울을 보며 매듭을 조였다. 완벽했다. 재민은 언제나 완벽해야 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자리.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거실로 나왔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재민은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들. 밥을 데웠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이 적막함. 재민은 밥을 먹었다. 혼자서. 김치 한 점. 계란 반숙 하나. 빨리 씹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끼니를 때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시계를 봤다. 6시 40분. 출근 시간이었다. 재민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정리했다. 싱크대를 닦았다. 물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재민은 늘 이렇게 했다. 서연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다. 검은색 옥스퍼드. 잘 닦아둔 구두가 은은하게 빛났다. 재민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칫했다. 침실 쪽을 돌아봤다. 서연은 여전히 자고 있을 것이다. 재민이 출근하는지도 모를 채로. 예전엔 문 앞까지 나와 배웅해주던 서연. 이제는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재민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도로는 한산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재민은 늘 이 시간에 움직였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은행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재민의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켰다. 어제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일을 시작했다. 숫자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대출 심사건, 연체 관리, 실적 보고서. 재민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지점장은 완벽해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인사를 건넸다. 재민은 미소로 답했다. 완벽한 미소. 지점장다운 미소. 오전 회의가 시작됐다. 실적 점검이었다. 이번 달 목표 달성률. 신규 고객 유치 건수. 재민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재민을 존경했다. 유능하고 성실한 지점장. 회의가 끝났다. 재민은 다시 지점장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없었다. 서연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서연과 재민 사이의 대화가 사라진 게. 아침 인사도, 저녁 안부도, 주말 계획도, 모든 게 사라졌다. 남은 건 침묵뿐이었다.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점심시간이 됐다.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밥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웃음도 지었다. 하지만 재민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오후 업무가 이어졌다. 고객 상담, 대출 승인, 민원 처리. 재민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실수 하나 없이, 흐트러짐 하나 없이.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재민은 남았다.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 있었다. 본점에 제출할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야 했다. 시계를 봤다. 8시가 넘었다. 재민은 휴대폰을 들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서연은 이제 재민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재민이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다는 듯.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길. 도로는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깜빡였다. 재민은 핸들을 쥔 채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8년 차. 처음엔 행복했다. 서연과 재민은 서로를 사랑했다. 데이트도 자주 했다. 주말마다 여행을 갔다. 작은 카페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게 변했다. 재민은 승진했다. 지점장이 됐다. 책임이 무거워졌다. 일이 많아졌다. 야근이 잦아졌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때가 많았다. 서연은 점점 외로워졌다. 재민은 알고 있었다. 서연이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보내는 시간. 대화. 관심. 사랑의 확인. 하지만 재민은 줄 수 없었다. 아니, 주지 않았다. 일이 더 중요했다. 승진이 더 중요했다. 돈이 더 중요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재민은 늘 그렇게 말했다. 서연에게 약속했다. 조금만 참아.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더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그때 여행 가자. 유럽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던 파리. 거기 가자. 서연은 처음엔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재민은 여전히 바빴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행은 가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 재민은 그 사실을 알았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대화가 줄어드는 걸 느꼈다. 미소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재민은 외면했다.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지금은 버텨야 할 때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재민은 그렇게 믿었다. 집에 도착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서연은 벌써 잠든 모양이었다. 재민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구두를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텅 빈 공간.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다. 재민은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목이 말랐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침실 문을 열었다. 서연은 자고 있었다. 역시나 등을 돌린 채로. 재민은 조용히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서연과 재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넘을 수 없는 선. 재민은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만 가득했다. 마음속도 어두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서연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재민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 또 출근해야 했다. 또 일해야 했다. 이 반복되는 일상. 끝이 보이지 않았다.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고요했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재민은 알았다. 서연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는 걸. 외롭다는 걸. 버려진 것 같다는 걸. 재민도 외로웠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점장은 강해야 했다. 남편은 든든해야 했다. 재민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결국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일하고 있었다. 서류를 처리하고, 회의를 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끝없는 일의 연속. 재민의 삶은 일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재민은 또다시 눈을 떴다. 옆을 봤다. 서연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완벽한 남편, 차가운 아내. 그렇게 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오후 2시. 이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마감이 코앞이었다. 프리랜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건 늘 이런 식이었다. 마감에 쫓기고, 원고료를 걱정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다. 화면을 바라봤다. 빈 문서. 커서만 깜빡였다.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중이 안 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민 생각이 났다. 오늘 아침도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갔다. 서연이 자는 줄 알았겠지. 아니, 알았어도 깨우지 않았을 것이다. 재민은 늘 그랬다. 서연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척.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다. 무관심이었다. 서연이 자든 깨든 재미는 상관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것뿐.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35의 얼굴. 화장기 없는 맨얼굴.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다. 서연은 가볍게 화장을 했다. 립스틱을 발랐다. 조금은 나아 보였다. 집을 나섰다.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자주 가던 곳이었다. 조용하고 아늑했다. 글을 쓰기에 좋았다. 서연은 그곳에서 종종 작업을 했다. 카페 문을 열었다.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손님은 몇 명 없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노트북을 꺼냈다.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이 안 됐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걷고 있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재민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렸다.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서연은 무심코 그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최도윤. 재민의 후배였다. 서연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명절 때 인사하러 왔을 때, 마케팅 팀장이라고 했던가. 도윤이 다가왔다. 형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밝았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글 쓰러 나왔어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작가시죠? 저도 형수님 글 몇 편 읽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서연은 의외였다. 재민의 후배가 자신의 글을 읽었다니. 재민은 서연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도윤이 물었다. 혼자 앉아 계시네요. 제가 합석해도 될까요? 마침 할 일도 없고 커피나 마시려던 참이었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냥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건데 재민의 후배니까 예의상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다. 네, 앉으세요. 도윤이 자리에 앉았다.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카페라테였다. 도윤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요즘 선배님 진짜 바쁘시죠? 거의 매일 야근하시던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특히 심한 것 같아요. 도윤이 서연을 바라봤다. 형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외로웠다. 너무나 외로웠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도윤의 눈빛이 따뜻했다. 진심으로 묻는 것 같았다. 서연은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도윤이 조용히 웃었다. 거짓말이시네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도윤이 이어 말했다. 선배님은 일 때문에 바쁘신 거 알아요. 저도 같은 은행에서 일하니까요. 하지만 형수님 입장에선 힘드실 것 같아서요. 결혼해서 산다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정확했다. 도윤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렇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웠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는 게, 옆에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게, 그게 더 아팠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울 것 같았다. 참았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도윤은 재민의 후배였다.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제가 주제 넘은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그냥 형수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억지로 웃었다. 도윤이 화제를 돌렸다. 요즘 무슨 글 쓰세요? 서연은 고마웠다. 분위기를 바꿔준 것에.
서연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윤은 관심 있게 들었다. 질문도 했다. 공감도 했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서연은 즐거웠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재미는 이런 적이 없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해도 재미는 건성으로 들었다.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예 다른 생각을 하거나. 도윤은 달랐다. 서연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다. 적절한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오랜만에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밖이 어두워졌다. 서연이 시계를 봤다. 벌써 6시가 넘었다. 깜짝 놀랐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다. 도윤이 말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즐거웠어요. 형수님, 서연도 웃었다. 저도요. 진심이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또 봬요. 형수님이 이 카페 자주 오신다면 저도 가끔 들를게요. 우연히 마주치면 또 커피 한 잔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도윤이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자리에 남았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재미는 아직 집에 없었다. 역시나 야근이었다. 서연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놨다. 도윤 생각이 났다. 따뜻한 미소, 관심 어린 눈빛, 공감해주는 말투.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냥 재민의 후배였다. 예의상 친절하게 대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서연은 잊고 있었다. 재민이 돌아온 건 밤 11시였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서연에게 인사도 없이 침실로 갔다. 샤워를 하고 나왔다. 바로 침대에 누웠다. 서연은 거실에 남아 있었다. 들어가기 싫었다. 재민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다. 대화도 없이, 눈빛도 없이, 그저 같은 침대에 눕는 것뿐인 관계.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다. 도윤의 따뜻한 말이 계속 생각났다. 형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잠이 오지 않았다. 서연은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만 가득했다. 서연의 마음도 어두웠다. 하지만 작은 빛 하나가 생긴 것 같았다. 도윤이라는 빛.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외로움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다시 그 카페에 갔다. 혼자였다. 글을 쓰러 나온 것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도윤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하고 있었다. 도윤이 나타날까? 우연히 마주칠까?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작업하러 온 거야. 도윤은 상관없어. 카페에 들어갔다. 둘러봤다. 도윤은 없었다. 서연은 실망했다. 동시에 안도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1시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도윤이 서연을 발견했다.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형수님, 또 뵙네요. 우연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다. 도윤도 이곳에 올 걸 알고 온 것 같았다. 서연과 마주치기 위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번처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다. 도윤은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유머가 있었다. 서연을 웃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배가 아플 정도로. 도윤이 물었다. 형수님, 요즘 선배님이랑은 어떠세요?
서연은 멈칫했다. 재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별로예요. 솔직히. 서연은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대화가 없어요. 아침에 인사도 없고, 저녁에 안부도 없고, 주말에도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해요. 저는 투명인간 같아요. 도윤이 조용히 들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회사에서 선배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밖에 모르세요. 직원들한테는 좋은 상사지만 가족한테는 어떨지 걱정됐어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맞아요. 재민이는 좋은 상사예요. 좋은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에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봤다.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울컥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공감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다.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당황해서 얼굴을 돌렸다. 손으로 눈을 닦았다. 부끄러웠다. 남 앞에서 우는 자신이.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다.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서연은 손수건을 받았다. 눈물을 닦았다. 도윤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재민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서연이 나올 시간에 맞춰 도윤이 나타났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계획된 만남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대화를 나눴다. 커피를 마셨다. 때로는 산책도 했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점점 도윤에게 마음을 열었다. 도윤은 서연을 배려했다. 서연이 좋아하는 음악을 기억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다. 서연은 오랜만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재민은 또 야근이었다. 서연은 혼자 저녁을 먹으려 했다.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녁 드셨어요? 선배님 야근이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은 망설였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선을 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외로움이 이성을 이겼다. 좋아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도윤이 차를 몰고 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차에 탔다.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가 좋았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도윤과 서연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다. 대화가 이어졌다. 서연은 취했다. 와인 때문만은 아니었다. 분위기에 취했다. 도윤의 눈빛에 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취했다. 도윤이 말했다. 형수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저 형수님이 좋아요.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윤의 고백.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도윤이 이어 말했다.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부터요. 슬퍼 보이는 형수님이 마음에 걸렸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빠져버렸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안 돼요. 도윤 씨. 저는 유부녀예요. 재민이 후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도윤의 고백이 달콤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도윤이 차를 몰았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말이 없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차가 서연의 집 근처에 멈췄다. 도윤이 말했다. 형수님, 오늘 제 고백 잊어주세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도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저 형수님이 좋아요.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멈췄다. 도윤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도윤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을 탐했다. 서연도 응답했다. 키스가 깊어졌다. 도윤의 손이 서연의 뺨을 감쌌다. 서연의 손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차 안은 뜨거워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됐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도윤을 밀어냈다. 숨이 가빴다. 얼굴이 빨개졌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이 속삭였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형수님,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연은 자책했다. 하지만 입술엔 아직 도윤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거울을 봤다. 빨개진 얼굴, 촉촉한 눈빛, 흐트러진 머리. 서연은 자신이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불륜을 저지른 내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원했다. 도윤의 입술을, 도윤의 온기를, 도윤의 사랑을. 서연은 위험한 선을 넘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다. 도윤과의 키스, 그 달콤함, 그 죄책감. 재미는 벌써 출근했다. 역시나 인사도 없이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요동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메시지였다. 어젯밤 생각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래요. 형수님, 후회하세요? 서연은 답장을 망설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후회한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결국 답장을 보냈다.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도윤의 답장이 바로 왔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마음이 복잡했다. 도윤은 기다린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다. 도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키스할 것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과 도윤은 계속 만났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도윤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다. 키스는 반복됐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갈수록 격렬해졌다. 도윤의 손이 서연의 몸을 탐했다. 서연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했다. 어느 날 도윤이 말했다. 형수님, 조용한 곳으로 가요. 서연은 무슨 뜻인지 알았다. 호텔이었다. 도윤은 서연을 호텔로 데려갔다. 서연은 따라갔다. 거부하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방에 들어갔다. 도윤이 문을 잠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긴장감이 흘렀다. 도윤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을 끌어안았다. 키스가 시작됐다. 옷이 벗겨졌다. 침대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신음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도윤의 품에 안겼다. 몸이 뜨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재민과는 몇 년째 관계가 없었다. 재민은 서연에게 관심이 없었다. 침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윤은 달랐다. 서연을 원했다. 서연을 사랑했다. 서연을 만족시켰다. 서연은 도윤의 품에서 녹아내렸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도윤이 서연을 안았다. 형수님, 사랑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랑. 그 단어가 무거웠다. 서연은 도윤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걸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호텔을 나왔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재민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서연은 샤워를 했다. 몸에 남은 도윤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마음에 남은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거울을 봤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배신했다. 재민의 후배와 잤다. 서연은 자신이 더러워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고 느꼈다. 오랜만에 욕망을 느꼈다. 오랜만에 만족했다. 오랜만에 사랑받았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재민이 밤늦게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서연을 봤다.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저녁 먹었어?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재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서연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재민은 침실로 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잠들었다. 서연은 거실에 남아 있었다. 재민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도 도윤을 만났다. 그 다음 날도 주 이틀에서 사흘로 만남이 잦아졌다. 호텔은 단골이 됐다. 두 사람은 불타올랐다. 서연은 재민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글 취재 때문에. 출판사 미팅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갈게. 작가 모임이 있어서 밤늦게 올 거야. 거짓말은 쉬웠다. 재민은 의심하지 않았다. 확인하지도 않았다. 관심이 없으니까. 서연이 무엇을 하든 재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은 점점 대담해졌다. 호텔 영수증도 신경 쓰지 않았다. 택시 기록도 남겼다. 도윤과의 메시지도 지우지 않았다.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다. 재민은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 어느 날 밤이었다. 도윤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재민은 이미 자고 있었다. 서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작은 흔적들이 남았다.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차량 사진, 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 모든 게 증거로 남았다. 서연은 몰랐다. 이 모든 게 훗날 자신을 파괴할 폭탄이 될 줄.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도윤에게 빠져들었다. 점점 깊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계속됐다. 재민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도. 서연은 자신이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이게 사랑이라고 거짓말했다. 들키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했다. 모든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난다. 서연은 그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한재민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른다. 어느 순간부터 서연이 달라졌다. 분위기가, 말투가, 행동이. 예전에 서연은 재민에게 무관심했다. 차갑고 건조했다. 대화를 하지 않았다. 재민이 언제 들어오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재민을 편하게 했다. 죄책감을 덜 느끼게 했다. 하지만 최근에 서연은 달랐다. 밝아 보였다. 화장을 하고 나갔다. 옷차림도 신경 썼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외출했다. 서연은 글 취재 때문이라고 했다. 재민은 의아했다. 취재 때문에 예쁘게 꾸미나. 누굴 만나려고. 재민은 생각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바빴으니까. 일이 많았으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재민은 야근을 하다가 일찍 집에 왔다. 피곤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9시쯤이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서연이 없었다. 재민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작가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요즘 서연은 자주 늦게 들어왔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의자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놨다. 집중이 안 됐다. 서연 생각이 났다. 정말 작가 모임일까?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11시가 넘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재민은 초조해졌다. 휴대폰을 들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후에 서연이 받았다. 응. 왜? 목소리가 밝았다. 너무 밝았다. 재민은 위화감을 느꼈다. 언제 와? 늦었는데? 조금 있으면 갈게. 아직 모임 중이야. 배경에서 소음이 들렸다. 사람들 목소리, 웃음소리. 정말 모임인가 보다. 재민은 안도했다. 조심해서 와. 응. 전화가 끊겼다.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 서연이 저렇게 밝았지? 자정이 넘어 서연이 돌아왔다. 얼굴이 붉었다.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재민을 보고 웃었다. 아직 안 잤어. 오늘 일찍 들어왔네. 피곤해서. 재민은 서연을 바라봤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재미는 불편했다. 언제부터 서연이 저렇게 행복했지? 무엇이 서연을 행복하게 하는 거지? 설마.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서연이 바람을 피울 리 없어. 재미는 자신을 다독였다. 의심은 독이니까. 부부 사이의 신뢰는 중요하니까.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다. 며칠 후였다. 재미는 우연히 서연의 휴대폰을 봤다. 서연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알림이 떴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재미는 심장이 철렁했다. 도윤. 재민의 후배였다. 왜 도윤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재민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봤다. 잠금이 걸려 있었다. 내용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알림 미리 보기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짧은 문장. 하지만 재민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무슨 뜻이지? 왜 도윤이 서연에게 저녁 약속을 잡는 거지? 재민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이 샤워에서 나왔다. 재민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재민은 알았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 서연과 도윤 사이에. 재민의 아내와 재민의 후배 사이에. 재민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에 전화해서 휴가를 냈다. 오랜만에 휴가였다. 직원들은 놀랐다. 재민은 휴가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재민은 결심했다. 확인하겠다. 서연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재민의 의심이 맞는지. 재민은 사설 탐정을 찾았다. 탐정 사무소에 갔다. 중년의 남자가 재민을 맞았다. 경험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재민은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확인해달라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의뢰는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확실히 확인해드리죠. 비용을 지불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재민은 주저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재민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일을 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탐정의 연락만 기다렸다. 서연의 행적이 궁금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했다. 보고할 게 있다고. 재민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탐정 사무소로 갔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두꺼운 봉투였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서연이 한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차 안에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도윤이었다. 재민은 숨이 막혔다. 역시나 의심은 사실이었다. 서연은 도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재민의 아내가, 재민의 후배와. 사진은 계속됐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재민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탐정이 말했다. 부인께서 최도윤이라는 남성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주로 호텔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을 숨겼다. 차분하게 행동했다. 재민은 언제나 그랬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고맙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챙겼다. 탐정 사무소를 나왔다. 차에 올랐다. 핸들을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재민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서연과 도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집에 있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재민은 서연을 바라봤다. 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다. 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재민은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봤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재민은 침실로 갔다. 서류를 금고에 넣었다. 증거를 보관했다. 사진, 메시지 기록, 호텔 영수증, 차량 이동 기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재민은 결심했다.
이혼하겠다. 서연과 끝내겠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재미는 언제나 완벽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완벽하게 끝내겠다. 한재민은 기다렸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더 확실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미는 서둘지 않았다. 침착하게 계획을 세웠다. 탐정은 계속 서연을 미행했다. 사진이 쌓였다. 영상도 찍혔다. 서연과 도윤의 만남이 모두 기록됐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 증거는 넘쳐났다. 재미는 냉정했다. 감정을 배제했다. 이건 전쟁이었다. 법정에서 이겨야 했다. 서연과 도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여전히 도윤을 만났다. 거짓말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재민과 대화도 없었다. 둘은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이었다. 재민은 참았다. 분노를 사겼다. 배신감을 눌렀다. 서연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했다. 출근하고 퇴근했다. 야근도 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다. 밤마다 증거를 확인했다. 서연과 도윤의 사진을 봤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은 모습, 키스하는 모습. 재민의 이를 갈았다. 도윤도 처리해야 했다. 재민의 후배, 재민을 믿고 따르던 후배. 그 후배가 재민의 아내를 건드렸다. 용서할 수 없었다. 도윤도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재민은 도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뒤졌다. 도윤의 업무 기록, 실적, 평판, 약점이 있는지 확인했다. 재민은 철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재민은 일찍 퇴근했다. 서연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깜짝 방문이었다. 서연의 행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집에 도착했다. 서연은 없었다. 역시나 재민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탐정에게 연락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탐정이 답했다. 호텔입니다. 도윤과 함께 주차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주소를 보내주세요. 재민은 차를 몰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재민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 호텔에 도착했다. 고급 호텔이었다. 재민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탐정의 차가 보였다. 재민은 옆에 주차했다. 탐정이 창문을 내렸다. 아직 안에 계십니다. 2시간째입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해가 저물었다. 주차장에 조명이 켜졌다. 재민은 차 안에서 호텔 입구를 주시했다. 그때 나왔다. 서연과 도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해 보였다. 재민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재민은 차에서 내렸다. 조용히 뒤따라갔다. 두 사람은 도윤의 차로 향했다. 재민은 기둥 뒤에 숨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두 사람은 차 앞에 섰다. 도윤이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도 안겼다. 키스했다. 재민은 셔터를 눌렀다. 연속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겼다. 사진이 찍혔다. 선명하게 서연과 도윤의 얼굴이, 두 사람의 키스가, 호텔 주차장이라는 배경이, 모든 게 명확했다. 재민은 차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배신감 때문이었다. 재민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정해야 했다. 재민은 사진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이 사진 하나면 충분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재민은 차를 출발시켰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로 갔다. 하룻밤 묵기로 했다. 서연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다. 그 배신자와 호텔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사진을 다시 봤다. 서연과 도윤의 키스. 재민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증거니까. 소중한 증거니까. 생각이 복잡했다. 8년을 함께 산 아내. 사랑했던 여자.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프러포즈 했을 때. 결혼식 올렸을 때.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재민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서연을 외롭게 만든 것, 대화를 하지 않은 것, 관심을 주지 않은 것.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불륜은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재민의 후배와 잤다는 건 용서할 수 없었다. 재민은 결심을 굳혔다. 끝내겠다. 완전히, 법적으로, 서연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도윤에게도.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재민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승소 확률 100%입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민은 계약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류를 작성했다. 증거를 정리했다. 재민은 꼼꼼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몰랐다. 재민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재민이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을. 재민이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서연은 여전히 도윤을 만났다. 거짓말을 했다. 호텔에 갔다. 행복해했다. 재민 몰래. 하지만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다. 재민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소송 서류를 완성했다. 제출 날짜를 정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전쟁의 시작. 재민은 서연을 바라봤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연은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재민은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응, 이제 끝이다. 재민은 속으로 속삭였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법정에서 말하겠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법원에서 온 서류.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다. 한재민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서연은 당황했다. 재민이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증거까지 확보했다. 서류에 첨부된 목록을 봤다. 사진, 메시지 기록, 호텔 영수증, 차량 기록, 모든 게 들통났다. 서연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도윤에게 전화했다. 급한 목소리였다.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재민이가 알았어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도윤도 당황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죠? 몰라요. 증거도 다 있대요. 우리 사진까지. 도윤은 침묵했다. 잠시 후 말했다. 형수님, 일단 변호사를 구하세요. 저도 준비해야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결혼 생활, 사회적 체면, 모든 것. 며칠 후, 재민이 집에 왔다.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다. 서연을 보지도 않았다. 차가운 표정으로 옷가지를 챙겼다. 서연이 말했다. 재민아, 이야기 좀 하자. 재민이 돌아봤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 이야기 없어. 법정에서 보자. 재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은 애원했다. 재민이 비웃었다. 다시 시작. 지금 농담하는 거야. 넌 내 후배랑 잤어. 몇 달 동안. 거짓말하면서.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재민이 이어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너를 외롭게 만들었지. 대화를 안 했지. 하지만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순 없어. 사랑이 식은 건 죄가 아니지만 거짓말은 죄야. 재민은 짐을 들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랬을까? 왜 도윤을 만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승산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사진, 영상, 기록, 모든 게 서연의 불륜을 증명했다. 법정에 섰다. 재민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차갑게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재민을 마주볼 수 없었다. 재판장이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재민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하나하나 설명했다. 서연과 도윤의 만남,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결제, 사진이 화면에 띄워졌다. 서연과 도윤이 키스하는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선명했다. 누가 봐도 명확했다. 서연은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웠다. 수치스러웠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 재민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이서연은 원고 한재민과의 결혼 생활 중 제3자인 최도윤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간통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도 원고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참작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외로웠어요. 남편이 저를 버린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이 증인석에 섰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아내를 소홀히 한 건 인정합니다. 일에 치여 대화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륜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했어야 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건 저에 대한 배신입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는 어떤 판결을 원합니까? 재민이 답했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상간자 최도윤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이어졌다. 도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연과의 관계를 인정했다. 어쩔 수 없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 재민의 변호사가 도윤을 압박했다. 증인은 원고의 직장 후배이자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치를 이용해 원고의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배신 행위이며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증인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혼인관계를 파탄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재민의 변호사가 이어 말했다. 원고는 상간자인 최도윤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다. 증거가 계속 제시됐다.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증인 진술, 탐정의 보고서. 모든 게 서연의 불륜을 증명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도 손을 들었다. 승산이 없었다. 최선은 합의였다. 재민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최종 판결일이 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증명되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대 3으로 판결합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서연은 모든 걸 잃었다. 남편, 재산, 체면, 모든 것. 그리고 일주일 후 상간자 소송 판결일이었다. 도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 재민은 다시 법정에 섰다. 도윤도 피고석에 앉았다. 얼굴이 수척했다.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소문이 퍼져서 재취업도 어려웠다. 도윤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법정에 서야 했다. 재민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최도윤은 원고의 후배이자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악용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접근했고 10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이며 원고의 혼인관계를 고의로 침해한 것입니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증거가 제시됐다. 호텔 출입 사진, 키스 장면, 메시지 기록. 모든 게 도윤의 고의성을 증명했다. 도윤은 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
도윤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도 감정에 이끌린 것입니다. 고의적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피고. 원고가 자신의 상사이자 선배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습니까? 네, 하지만 저도 사랑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타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는 명백히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고의에 해당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민의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다. 피고는 원고의 직장 후배라는 위치를 이용했습니다. 원고가 야근할 때를 노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접근했고 외로움을 악용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원고는 신뢰했던 후배의 배신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도윤은 재민이 바쁜 틈을 타서 서연에게 접근했다. 계획적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최도윤은 원고 한재민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고의로 혼인관계에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책임은 중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도윤은 주저앉았다. 3천만 원. 거액이었다. 도윤은 이미 실직 상태였다. 저축도 많지 않았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도윤의 가족이었다. 부모님이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재민은 동요하지 않았다. 차갑게 도윤을 바라봤다. 당연한 대가였다. 불법을 저질렀으니 처벌받는 것이다. 재민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재민은 법정을 나섰다. 표정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앞을 봤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다. 재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재민은 눈을 가렸다. 심호흡을 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서연과의 결혼 생활. 8년의 세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끝났다. 재민은 쓸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재민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재민 혼자서 살아갈 인생.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다. 더 이상 배신도 없었다. 판결 후 한 달.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 한재민과 이서연의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재민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다.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짐을 풀었다. 새 가구를 들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위자료를 지급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서연은 빚을 졌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도 적었다. 7대3이었으니까. 서연의 삶은 무너졌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서연의 불륜이. 소문이 퍼졌다. 작가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가 돌았다. 서연은 외면당했다. 일도 줄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미지가 나빠졌으니까. 불륜을 저지른 작가. 누가 쓰고 싶어 하겠는가.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 살았다. 외로웠다.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도윤을 만났을까?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도윤은 더 비참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불륜 스캔들 때문이었다. 상사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직원. 회사는 용납하지 않았다. 재민이 압력을 넣었다. 도윤을 처벌하라고. 재민은 지점장이었다. 영향력이 있었다. 회사는 재민의 편을 들었다. 도윤은 실업자가 됐다. 이력서를 돌렸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소문이 퍼졌으니까.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남자. 누가 고용하겠는가. 게다가 빚까지 졌다.
상간자 소송에서 진 것이었다. 3천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금. 도윤은 돈이 없었다. 실직 상태였으니까. 빚 독촉이 시작됐다. 재민 측 변호사에게서 독촉장이 왔다. 갚으라고. 법원 판결이니 거부할 수 없다고. 도윤은 절망했다. 집을 팔아야 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도윤의 전부였다. 팔았다. 빚을 갚았다. 그래도 부족했다. 대출을 받아야 했다. 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직장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빚만 남았다. 모든 게 서연 때문이었다. 도윤은 서연을 원망했다. 도윤과 서연의 관계도 끝났다. 재판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서로를 원망했다. 서연은 도윤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서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은 혼자 술을 마셨다. 새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재민도 그 안에 있었다. 새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거짓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다. 혼자라는 게 나쁘지 않았다. 회사 생활은 계속됐다. 재민은 여전히 유능한 지점장이었다. 실적을 올렸다. 직원들을 이끌었다. 모두가 재민을 존경했다. 도윤의 빈자리는 금방 채워졌다. 새로운 팀장이 왔다. 유능한 사람이었다. 재민은 그와 잘 협력했다. 도윤 생각은 하지 않았다. 재민은 앞을 봤다. 과거는 과거였다. 서연과의 결혼, 도윤의 배신, 모든 게 지나간 일이었다. 재민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책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상간자 소송 판결문도 함께 있었다. 재민은 서류를 정리했다. 파일에 넣어 보관했다. 증거였다. 재민이 이긴 증거,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긴 증거. 두 번의 승리였다.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모두 재민의 완승이었다. 서연은 위자료 5천만 원을 냈다. 도윤은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냈다. 총 8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재민은 만족했다. 복수는 완성됐다. 서연은 대가를 치렀다. 사회적 체면을 잃었다. 재산을 잃었다. 일을 잃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을 잃었다. 집을 잃었다. 빚을 졌다. 재민은 미소 지었다. 차갑게, 감정 없이, 그저 결과에 만족하는 미소였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재민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웠다. 더 이상 서연에게 묶여있지 않았다.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재민은 자신을 되찾았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지키지 못해도 나 자신은 지켜냈다. 그 말이 진실이었다. 재민은 서연을 사랑했다. 한때는.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 소홀히 했다. 외롭게 만들었다. 그건 재민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불륜은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다. 재민은 법으로 심판했다. 정당하게, 떳떳하게. 재민은 후회하지 않았다. 이혼 판결을, 서연을 무너뜨린 것을, 도윤을 해고시킨 것을. 모든 게 정당한 대가였다. 시간이 흘렀다. 재민은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요리도 했다. 청소도 했다. 스스로를 돌봤다. 외로움도 느꼈다. 가끔, 밤이 깊을 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하지만 참았다. 혼자가 낫다는 걸 알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재민은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때 생각하기로.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다. 본점으로 발령날 수도 있었다. 더 높은 자리. 재민은 고민했다. 받아들일까? 거절할까?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에 집중하는 게 나았다. 생각할 시간을 줄이는 게 나았다. 재민은 일벌레였다. 그게 재민의 방식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재민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연인들도 보였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재미는 부럽지 않았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다. 언젠가 깨질 관계, 언젠가 끝날 사랑. 재미는 이제 알았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재미는 이제 필요 없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중요한 사람만 연락했다.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향했다.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재미는 이 고요함이 좋았다. 거짓 없는 고요함. 소파에 앉았다.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됐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류를 다시 넣었다. 서랍 깊숙이. 이제 볼 일 없었다. 과거였으니까. 재미는 미래를 봤다.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재미는 아직 38이었다. 인생은 길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생각했다. 취미를 가져볼까? 운동을 시작할까? 여행을 갈까? 서연과 약속했던 여행. 이제 혼자 가면 됐다. 재미는 결심했다. 다음 달에 휴가를 내자. 유럽으로 가자. 혼자서. 자유롭게.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기대됐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 재미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저녁을 먹었다. 간단하게 요리를 했다. 파스타였다. 레시피를 보며 만들었다. 맛있었다. 재미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다. 설거지를 했다. 깨끗이 씻었다. 물기를 닦았다. 정리했다. 재미는 늘 이렇게 했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밤이 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지난 시간들을. 서연과의 결혼, 도윤의 배신, 법정의 승리. 모든 게 끝났다. 재미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복수는 완성됐다. 정의는 실현됐다. 재미는 스스로를 지켰다.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좋은 꿈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꿈, 희망의 꿈. 재미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을 채웠다. 재미는 눈을 떴다. 상쾌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재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 거울을 봤다. 38배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당당한 모습이었다. 스스로를 지킨 사람의 모습. 재미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지키지 못해도 나 자신은 지켜냈다. 그 말을 되뇌었다. 진실이었다. 재민의 승리였다. 완벽한 결말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재민은 준비를 했다. 출근 준비. 일상의 시작.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홀가분했다. 거짓 없는 삶. 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재민은 당당하게 걸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패배자가 아니었다. 승리자였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전방을 봤다. 길이 펼쳐져 있었다. 재민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출발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완벽한 결말을 뒤로하고. 재민은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